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반갑습니다. 한의학 전문 채널 한방N에서요, 더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썬루션 외에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한의학하고 건강에 관한 과거라든가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과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다양한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음식 재료 있잖아요. 식재료라든가 뭐 한약재라든가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모든, 그 다음에 또 한의학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썬루션 한의사입니다. 진짜로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방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의학 전문 채널 한방엔의 선 박사님과 또 함께 또 한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역사 이야기를 또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질문을 대신하면서 또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혼자 하다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이 프로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이미선 아나운서님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한 제가 테스트, 한의학을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한의학 관련 한자 테스트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의학이다, 한의원 하면은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솔직히 네. 뜸이나 침이나 한약 같은 걸로 치료를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거나 또 몸속의 기를 좀 원활하게 해준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와, 전문 용어 나오네요. 어혈을 풀어주고 침이나 뜸이나.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허리가 좀 아파서 한의원을 좀 자주 가요. 이런 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이용해봤기 때문에 뭐 침이나 뜸이나 어혈을 풀어준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병의 원인이 어혈에서 오거든요.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룰 건데,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35년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전국에서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한의원에서 진짜 다양한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 암도 낫고 있는데,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좀 편견을 갖고 있어요. 한의원 하면은 이렇게 뭐 간단한 병을 치료하고 뭐 큰 병은 뭐 못 고치는 그런 곳이 한의원 아닌가. 그 다음 노인들이 오는 곳이 아닌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썬루션, 우리가 새로운 한의사, 한의학을 갖고 있는 역사라든가 한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든가 정보를 또 오해를 풀어드리고요. 건강에 대한 정보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건강은 전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한의원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 양의원이 이용한지에 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고 잘 우리가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오늘 말이 나온 김에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또 편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 Q&A 하니까 좋네요. 예의도 있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아주 좋은데요. 물론 제 의견이 모두 한의사를 뭐 대비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임상을 해오면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한의학과 한의원과 한의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궁금증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사실 주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한의원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좀 필요해서 가거나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까요? 그렇죠.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뭐 잘못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한의원 하면 일반적으로 젊은이들한테는 다이어트가 아주 잘 된다 해갖고 좀 이제 대도시에, 특히 강남 주변에서는 다이어트 한의원이 아주 많습니다. 네. 유행하고 있고, 중소도시라든가 시골로 내려가면은 한의원이라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가서 침하고 뜸하고 물리치료하고, 어째 보면 근관절계 질환에 매여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보통 하면 한의원하면 침뜸하고 이렇게 물리치료하는 뭐 관절 치료나 네.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치료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의학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1%도 안 돼요.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생긴 것은 이제 저희들 잘못도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 보니. 그런데 이제 양의사들이 사실은 힘에 놀리다 보니까 양의사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한의학을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뭐 한의학 먹으면 어떻다, 뭐 한의원이 치료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치료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료가 잘 되거든요, 한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타까운 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라는 이 프로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의원과 양의원이 있어서 두 의학을 모두 경험하는 그렇죠, 장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한의학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참 안타까운 건데 저도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초중고 과정에서 대학 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물리학 내지는 눈에 보이는 거를 위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학에 가까워요. 그 한의학은 주로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을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양의학은 외과질환이라든가 응급질환이라든가 수술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의 80% 이상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치매암, 관절, 만성질환을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질환들은 한방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의학은요, 외과라든가 이런 질환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보거든요. 원인을. 고혈압이다, 당뇨다 하면은 숫자를 늦추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뭐다. 이 사람 심장에서 왔다. 이 사람 폐에서 왔다. 간에서 왔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피가 탁해서 왔구나. 만병이 일어나냐. 피를 맑게 하는 건 양방은 없거든요. 네. 먹으면 다 피가 탁해져요. 그 다음에 양약을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체온을 올려주면 만병이 치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이라든가 한의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그냥 한의원은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 한의사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한의학 치료를 활용하시면요 훨씬 병을 예방 치료할 수도 있고. 근래 이제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불치병이라는 난치병 있잖아요. 서양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감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의학을 좀 더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서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도 많은데요. 그런데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또 조심스러운데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조금 무리가 가거나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맞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이 기회에 이제 이런 의구심과 오해를 확 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약은 뭐예요? 자연에서 나온 생약이에요. 그건 아시죠? 몰랐어요. 한약은 저 초급 목필에서 산에 나는 나무, 풀, 뿌리, 열매를 갖고 약초가 그래서 한약은 양약은 어디서 만들어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에서 나온 한약을 먹는 게 간하고 신장이 나쁘겠어요? 항약품을 먹는 게 나쁘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에는 항의약품을 먹는 그렇죠. 게 나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국민들이 다 아는데 누가 모르느냐? 의사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한약은. 왜 그러냐니까 양약은요, 양리학 서적 처음에 뭐라 나오잖아요. 약은 독이라 출발합니다. 약은 독이다. 항약품은 독이에요. 자연에서 없는 건 다 독이에요. 몸에서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 인체에서 독으로 인식하거든요. 자연에 만든 건 독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약도 이제 어떤 오해가 있죠. 한약도 물론 독성이 있는 게 있어요. 부자, 천호초 이런 건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이 많은 건 제독을 해요. 소금에 넣는다든가 황토에 내지는 술에 볶는다든가 해가지고 제독을 하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한테 쓰면 거의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우리 잘못도 좀 있어요. 과거에는 한의사 외에 이제 일부
그런 비자격증 그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 독약을 이용해서 급하게 치료하려고 수원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천호라든가 초라든가 남성이라든가 하면 이런 걸 갖다가 제독을 안 하고 네. 독성이 강하면 치료가 좋거든요. 강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간이나 콩팥에 무리를 주는 그 치료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극소수로 0.1%도 안 되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갖고 양의사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과 오용으로 인한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양약은요, 심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 의사들이든 제약회사든 지금 전 세계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요. 약물의 효능도 있지만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큰 과제입니다. 내 후배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대도 공부하고 그런 애들인데 양약을 너무 오래 먹이고 과다 복용,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먹여요. 30년 먹여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거는 밥 외에는 별로 없어요. 한약도 뭐 1년도 못 먹는다 하다 보니까 오래 먹고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망 원인의 10% 이상이 양약을 먹어서 사망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데이터에. 그러다 보니까 총으로 미국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총기 사고거든요. 총기로 죽는 사망이 심각한데 미국에서도 그 사망의 3배 이래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은폐가 양약을 먹어서 죽이는 경우는 은폐를 해요. 지금 의사들, 뭐 제약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수치인데 사실은 10%를 훨씬 넘고 30% 이상으로 양약을 오래 먹는다든가 과용으로 과다 처방으로 죽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양약의 부작용은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래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서 한의과 대학이라든가 해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요즘 데이터하고 있어요. 왜냐면 약 독이 없는데 맨날 독이 있고 간이 나쁘다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이.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고 거의 밝혀졌는데 뭐 한약을 먹고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래 먹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은요 이렇게 딱 제약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TV 이제 프로그램에 자주 많이 나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미디어에서 어떤 약재가 뭐 어디 좋다, 어떤 식재료가 어디 좋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뭘 먹고 치료했다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보지 않고 체질이나 나이라든가 뭐 증상이라든가 병이 보지 않고 막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요 개인의 체질, 나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찬물을 먹지 마라. 찬물은 다 나빠요. 99%.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밀가루가 좋다. 아니면 소고기가 좋다 나쁘다. 소고기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체질에 따라. 그렇죠. 소화가 안 된다든가 내지는 뭐 소고기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을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이야기하면 뭐 좋다 하면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처방 없이 마음대로 이제 특히 약재 같은 경우는 음식은 또 다르면 약은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잘못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장에서 또 뭐 농약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한의원 들어온 거 100% 안전해요. 검사를 해서 들어와요. 농약 검사 다 검사해서 딱 자기가 들어오게 시중에 파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를 사갖고 나름대로 처방을 막 해요. 뭐 감초 엮고 뭐 이어갖고 먹으면서 뭐 장복을 하고 뭐 어떤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이죠. 이 한약도 약이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처방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싶으면 한의사한테 와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본인에 맞게 먹는 것을 반드시 그래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의학에 대한 오해도 어느 정도 좀 풀렸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이런 한의학에 네.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뭐 보니까 새로운 게 좋네요. 우리 이미재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예리한 질문도 해주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도 받을 수가 있고 젊은 한의사들도 앞으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게 하는 또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이제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과거의 에피소드라든가 역사 속에 치료라든가 식재료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한의학의 위상이 위축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